안녕하십니까. 와우팟 매거진의 길원득입니다. 오늘 여는 말은 박노해 시인의 될 일은 될 것이다로 대신하겠습니다. 많은 강을 건너고 많은 것을 겪었고 먼 길을 걸어 나온 나에게는 믿음이 있다네. 될 일은 반드시 될 것이다. 올 것은 마침내 올 것이다. 만나면 새 길을 갈 것이다. 그러니 담대하라. 부끄러운 것은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 중단하고 포기하는 것. 오늘 나는 할 일을 할 것이니. 주진우 기자, 이상호 기자, 이 기자들은 하나같이 탐사 전문 기자 그리고 고발 전문 기자 이런 호칭이 따라붙지요. 저희 와우 방송에도 뭐 다른 걸 잘하는지는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확실한 거 한 가지는 고발을 잘 당하는 기자가 있습니다. 언기레기 연합의 김남균 기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A급은 못 되더라도 B급은 되자. 네, 고발 전문은 못 되더라도 피고발 전문 기자 김남균입니다. 반갑습니다. 피고발 전문 기자? 네네.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상호 전 MBC 기자 같은 경우 고발 뉴스 운영하잖아요. 말 그대로 우리 사이에 숨겨졌던 여러 가지 비리라든가 진실을 찾아서 사회에 알리는 고발 역할을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저는 나름대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거꾸로 돌아오는 게 저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인기가 상당히 좋네. 올해만 벌써 3건입니다. 3건? 네네. 나 그거 옛날부터 진짜 궁금했는데. 네. 그럼 고발 당하면 네. 법원 이런 데도 진짜 가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재판에 진행 중인 게 한 건이 있고요. 민사소송. 그 다음에는 한 달 전에는 검찰. 거기 무서워요. 거기 들어가서 조사받고 나왔습니다. 주로 그럼 그건 다 필요 없고 벌금형이라든지 그 이상 맞아본 적 있어요? 제가 쓴 기사로 받아본 적은 없고요. 그게 유일한 위안거리입니다. 그런데 저를 고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오늘 이야기할 충북 도의회 전 의원님들이 계세요. 이 자리를 빌어서 그분들 취하를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소송 가도 아마 그분들한테 유리한 판결은 나오지 않을 것 같거든요. 제 바람이기도 하겠지만 이제 의정 활동도 끝나셨으니까 취하를 해주셨으면. 그럼 이거 하나 물어볼게요. 네. 김남균 기자를 고소 고발했던 그 의원들. 네네. 얼마 전에 그 6.13 총선이 있었잖아요. 네네. 당선되신 분들 몇 분이나 되십니까? 한 분도 없습니다. 다 가셨어요, 집으로. 지난번에 왜 그 저희 첫 방송할 때 정의당 김종대 의원이 출연했잖아요. 네네. 그때 그 김종대 의원이 국회는 눈먼 돈이 둥둥 떠다닌다. 네.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 최고의 실업수당을 지급하는 곳이다. 네. 쓰디 쓴 소리를 막 쏟아냈는데 연간 1억 4천여만 원의 세비 그리고 엄청난 보좌관들 업무 추진비에다 특팔비, 특수활동비까지 너무 많은 특권이 주어지고 있다. 네. 자기 디스를 엄청나게 하고 갔어요. 그런데 떴어요, 오히려. 그래가지고 막 전국 뉴스 나오고 또 뭐 방송에서 김종대 의원 크게 다루고 그죠? 지금 섭외 1순위죠. 그죠? 네, 김종대 의원뿐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정의당 같은 경우가 이제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폐지하자 가장 앞장서서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아마 그 여파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덕분인지 지지율이 오늘 모 여론조사 기관에서 발표한 것을 보니까 역대 최고인 12.4%까지 나왔더라고요. 네. 그저께 10점 몇 프로였는데? 네네. 그리고 저희 와우 방송을 퍼가시는 분들 며칠 전에도 어느 방송에서 퍼가던데 네. 분명히 출처는 밝혀주세요. 밝혔습니다. 네, 밝혔어요. 거기? 네네. 그렇게 하면 됩니다. 저희는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거 없습니다. 네. 막 퍼가세요. 김종대 의원이 저희 이제 방송에 출연해서 첫 말씀이 이것이었거든요.
저도 이번에 나토 의원 총회 가가지고 20개국 의원들 한 300명하고 회의했는데 우리나라가 더 보십시오. 연실 들락날락하고 보좌관이 말씀 자료 갖고 들어오고 어떤 놈은 커피 타오고 근데 전부 혼자 와가지고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전문적인 내용을 전부 다 저기 실무자같이 토론해요. 무슨 국회의원이 대통령인 줄 아냐. 세상 어느 나라에 회에 나가면 영사, 공사가 나와서 공항에서 영접을 하고 호텔 예약을 하는데 방을 잡는데 대사관 직원들이 나와서 하냐. 세상에 이렇게 많은 그 특혜를 갖다가 주는 데가 어디 있냐. 이제 이런 말씀 하셨었고요. 그 다음에는 올해 들어서 국회 상임위원회에 나가본 적이 기억에 나지 않는다. 6개월 동안 아무 일도 안 했는데 월급 꼬박꼬박 받았다. 아니 말은 바로 해야 돼요. 네. 국회의원들이 국회는 가끔 간다고 했어요. 아 맞아요. 사람 만나러 갔다가 국회에 일하러 가는 게 아니라 어쩌다 약속이 잡히면 국회에서 잡힌다는 거죠. 그래서 국회에 간다. 이런 표현까지 하셨었고요. 그다음에는 이제 특수활동비가 지금 가장 큰 뜨거운 감자인데 연간 세비만 1억 4천여만 원에 상임위원장이 되면 또 업무 추진비가 나오고요. 여기에 플러스로 특수활동비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해서 그 많은 돈을 갖다가 무슨 염치로 받냐. 일을 안 했으면 하면서 이제 국회의원들이 염치라도 있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었거든요. 그 뒤에 그 말 여기 저희 방송 이후에 본인이 아주 파격적인 제안을 하셨어요. 공개적으로 선언을 하셨는데 지금 국회의원 한 명당 배정이 된 보좌관들, 네, 보좌관 포함해서 직원이 9명인데 이 중에서 본인은 이제 혼자 그러니까 9명 중에서 8명은 정말로 당으로 복귀를 해서 봉사 민원이라든가 그러니까 이런 정책 연구라든가 이런 활동하게 하고 자기는 그 국회의원 9명의 보좌관 중에서 그 8명의 도움을 포기하고 근데 혼자 직접 하겠다. 중요한 건 커피도 타고 저희 방송 나오고 나서 실제 그렇게 하겠다라고 공언을 했어요. 네, 페이스북에 공개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진짜 일 열심히 잘하고 하면 그래서 국회의원들에게 주어지는 돈이 아깝지 않다면 괜찮은 거죠.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그 새롭게 취임하신 광역 그 시장님들, 군수님들, 또 도지사님 대부분들 요번에 취임식을 그 이제 축소하거나 취소하고 또 태풍 피해 현장을 다닌다고 했는데요.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치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게 된다면 그래서 국회의원만큼은 아니어도 지방의회 의원들의 특권 문제도 매번 지적되는 문제입니다. 뭐 멀리 갈 것도 없죠. 지난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던 충북도의회의 물난리 중 관광성 해외 연수처럼 해외 여행 문제 또 업무 추진비 문제 등 물의를 일으켰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닌데요. 그래서 오늘은 지방의회 의원들이 누리고 있는 특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이야기 도움 주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김남균 기자. 네. 충북도의회에서 어렵게 이분을 모셨어요. 네. 왜냐하면 오늘 매 맞는 자리거든. 그러니까 맨 처음에 소개라도 좀 달래는 의미에서 따끈따끈하게 마사지 잘해 주시길 바랍니다.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 우리 김남균 기자가 대신 소개를 좀 해주세요. 왜냐하면 본인 입으로 막 자랑하려면 쑥스럽잖아요. 네. 우선 이 자리가 이제 사실은 악플보다 무플이 더 괴로운 겁니다. 그렇죠? 네. 연예인하고 정치인들은 특히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오늘 뭐 이 자리에 그 좋은 소리, 단소리 들으려고 나오시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정말로 우리 충북 지역에서 촉망받고 있는 의원입니다. 소개시켜 드릴게요. 1973년생입니다. 아니 태생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네. 들어볼게요. 뒷조사에 대해서 또 제가 일가견이 있잖아요. 성별은요 생물학적 남성입니다. 직업은 광역의회 도의원. 그러니까 우리 충북 도의회 의원이십니다. 그러니까 직업적으로 이제 정치를 직업으로 하시는 거죠. 경력이 아주 매우 화려합니다. 충북대학교 전기에너지공학과를 졸업을 했는데요. 충북대학교 총학생회장 출신입니다. 아, 총학 출신이? 네네. 총학생회장. 못 해보셨죠? 이분은
갑자기 뭐 수배 받아보고 그랬던 적이 있나요? 제 기억에 의하면 출마를 하셨을 때 그 검은 두루마기 있잖아요. 검은 두루마기를 입고 나오셨어요. 그때 여학생들한테 많은 인기가 있었어요. 아니 수배를 받아봤니까는 왜? 그건 모르겠어요. 자 그런다고. 2010년 7월에 제9대 충북 도의회 의원에 당선이 됐는데요. 자 그때 나이가 만 36세입니다. 오우. 젊은 나이였네. 네. 그리고 우리 충북 도의회가 민선으로 전환한 이후에 현재까지 최연소 당선자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싸해. 도의회 출석률, 본회의 출석률 100%. 정말? 네. 이 프로필에 그렇게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왜 본회의 출석률만 올려놨을까? 아마 상임위원회나 이런 거는 100%가 안 된다 보구나. 그래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만 당에서 지난 이해 때 민주당이 이제 소수당이었잖아요. 그때 한번 집단적으로 보이콧을 한 적이 있대요. 그 한 차례만 빼놓고서는 본회의 상임위원회 100% 참석을 기록하시는 우수한 의원입니다. 그냥 간단하게 한 줄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죠. 충북도 의회 삼선 의원 김영주 의원 함께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걸 유난히 화려하게 소개를 해줬는데 김영주 의원 함께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김영주 의원입니다. 조금 전에 김남균 기자 소개한 거 마음에 드세요? 네, 마음에 드는데요. 또 이렇게 팍 뛰어났다가 이따가 무슨 얘기를 할지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니 근데 진짜 출석률 거의 100%예요? 네, 8년 동안 뭐 특이나 다르게 출석을 했었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새누리당이었죠. 그때 다수 의석을 가지고 있을 때 첫 번에 본회의에서 그 상임위원장과 의장단을 다 독식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반발로 잠깐 빠졌었는데 그때 이제 그 자기네들끼리 회의를 상임위를 열어서 잠깐 회의를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것이 결석으로 돼 있었었고 그리고 또 답변 중간에 뭐 총학생회장 할 때 뭐 감옥은 안 갔습니다. 근데 수배 생활은 한 2, 3개월 한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했구나.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시고요. 네, 그죠. 그리고 이번 도의회가 11대인가요? 11대입니다. 11대 그 도의회 여기에서 의장 후보 경선에 나왔다가 접은 것으로 아는데. 경선에 나오시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나선다고 했다가 나선다고 했다가 접었는데 뜻을 접은 이유 들어볼 수 있을까요? 충청북도 의회 의원이 32명인데요. 그 중에서 이제 삼선 의원이 3분 계십니다. 또 의회는 뭐 규정은 없지만 전통적으로 질서적으로 이게 선수선이라고 하는 룰이 이렇게 의회가 지나오면서 국회도 그렇고 형성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나이순. 아니 선수. 그래서 저도 나이는 젊은 편이지만 이제 삼선이니까 지역 주민들이나 뭐 지인들이 의장에 한번 도전해봐라 이런 권유가 많이 있었죠. 나이 젊다는 것은 사적인 영역이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우리 지역 주민들은 저를 대표로 뽑아주신 거고 이 대표가 더 큰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대를 하는데 의회 내에서의 사적인 영역에서의 나이가 적다고 그걸 양보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 주민들에 대한 기대를 제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출마를 하려고 고민을 했었고 논의를 했었는데요. 당에서 이렇게 경선 후보자가 6명이나 돼서 이 민주당이 압도적 지지를 도민들께서 보내주셨는데 자칫 잘못해서 과열이 돼서 그것이 또 갈등이 되고 패가 나눠지고 하는 것을 보이면 안 되겠다. 그래서 삼선끼리 모여서 옥천의 황규철 의원, 지금 의장이 되신 장선배 의원 이렇게 협의를 해서 전반기 때 삼선한테 좀 맡겨달라고 호소하고 우리끼리 경선을 하던 전반기에 좀 마무리 짓자 이렇게 논의를 했었고 그래서 황규철 의원은 부의장으로 갔고 저는 또 이게 의장을 한번 하면 그 다음에 또 평의원으로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워낙 관례적이고 전통 중에 세서 그래서 저는 4선을 도전하겠다고 이렇게 마음을 바꿔서 그래서 출마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결론은 선배님한테 양보하신 거네요. 김남균 기자. 네. 욕심이 있다. 그렇죠. 4선. 뭐 일간지 같으면 내일 아침에 이제 신문에 이렇게 나는 거죠. 뒤끝 장렬 김띵띵 의원 뭐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우리 오창근 국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오 국장님이 맡고 있는 뭐 다른 직책도 있잖아요. 무슨 인권센터인가 뭐 인권연대인가. 예, 그 충북 인권연대 이제 집행위원으로 활동하고 충북 인권센터 개소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좀 해왔죠. 그래서 지역에 어떤 인권 문제 있으면 저희가 성명서도 내고 대응도 하는 뭐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혹시 맡고 있는 다른 직책이 있어요? 충청북도 주민참여예산위원도 제가 맡고 있고 충북지방경찰청 경찰개혁자문위원도 맡고 있고 해서 그것 뭐 공식적 위원회 좀 참여하는 거고 제가 그 참여연대에서 주로 맡고 있는 분야는 주로 이제 사회, 이제 문화 이쪽으로 해서 뭐 지역 축제라든가 그다음에 뭐 인권적으로 소외된 분들에 대한 뭐 대변인 역할들 주로 뭐 이것저것 다 합니다. 제가 한마디만 거두겠습니다. 우리 오창근 사회문화국장님은요 이렇게 불려져요. 걸어다니는 부정부패 척결 전도사. 너무 과찬이십니다. 네. 저기 또 김남균 기자, 저기 당신이 쓴 기사하고 여기에서 말하는 걸 보면 정말 표리부동을 느껴. 어쩜 같은 사람인데 이렇게 다를 수가 있지? 야, 아주 그냥 빨아주는데 일가견이 있는 것 같아. 계속 들어보죠. 우리 충청북도에서 가장 많은 치부책을 보유하고 있는 치부책 도서관. 근데 제가 또 다른 직책 맡고 있는 거 없어요? 물어본 이유가 어느 지역이나 비슷비슷한데 그 시민사회단체 보면요. 여기저기 일을 겸할 수밖에 없어요. 그만큼 열악한데 고군분투하고 있다는 거거든. 네. 그러니까 시민사회 운동에 뛰어들어서 뭐 한 5년 차, 7년 차 아니면 15년 차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정도 알고 그런 정도의 인물을 섭외를 해야 되는데 다 그냥 거기서 거기거든. 그러니까 우리 오 국장님도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감투는 많은데 이게 일상 뭐 기업에서의 감투라면 지금 벌써 강남에 건물 한 채 샀을 거예요. 제가 취재하면서 우리 오창근 국장님 같은 경우에는 아주 자주 접하게 돼요. 저희들이 이제 어떤 그 현안이 있을 때에 이제 의견도 물어보고 하는데요. 그 제가 수년간 지켜보면서 되게 일관돼요. 그 아까 인권 그 관련한 그 기관에서도 맡고 있는데 우리 오창근 국장님이 발굴한 지역의 사례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지적 장애인이 그 이제 어떻게 보면 학대나 갈취를 당하는 이렇게 이제 그 사례를 발굴해서 각종 다른 기관과 연계해서 그분의 그 이제 어떤 학대했었던 요 상황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던 사례도 제가 아는 것만 최소 5건이에요. 제가 쓴 기사만 하더라도 예 그렇고 또 매년 우리 또 의정 감시 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하고 있고요. 그 상당히 일관적이에요. 자, 그리고 저녁 되면 꼭 술을 먹습니다. 안 먹는 날이 없어요. 저기 상당히 그런 면에서 일관된 삶이죠. 조금 전까지 김남균 기자가 그 아주 뭐라고 할까? 나 부끄러울 정도로 띄워줬던 거 요거 편집 다 해주고 맨 마지막에 저녁에 꼭 술을 먹어요. 요것만 살려줘요. 예. 자, 띄우는 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봤으면 합니다. 오랜 기간 의정 감시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말씀하셨던 대로 참여연대 오창근 국장은 특히 매년 도의회, 시의회를 대상으로 정보 공개 청구를 통해서 업무 추진비를 공개하는 활동을 한 것으로도 유명한데 구체적으로 어떤 활동이었는지 좀 들어볼까요? 많은 분들이 궁금하죠. 예를 들어서 지방 의원들 하면 그 뭐 의정비죠. 얼마나 받는지도 궁금해하는 분도 많고 또 하나 이제 공적 역할을 수행하다 보니까 이제 업무 추진비를 많이 받습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그것도 다 혈세기 때문에 어떻게 쓰여지는지도 또 시민들이 알아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알 권리 차원에서 매년 좀 분석을 해서 좀 발표를 하고 합니다. 근데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도의장 같은 경우는 충북입니다. 충북 같은 경우는 매달 한 420만 원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는 제가 알기로는 연봉으로 따지면 한 5,600 정도 되는데 거의 월급만큼의 의정비를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그 부의장 같은 경우가 이제 매달 210만 원씩 부의장이 두 분이죠. 이렇게 받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장들이 월 130만 원씩 받습니다. 이렇게 따져놓고 보니까는 1년에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들에게 지급되는 금액이 연 한 2억
9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돈이죠. 근데 과연 이것이 목적에 맞게 부합하게 쓰고 있는지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들이 좀 분석해서 발표를 했는데 뭐 다 아시는 바와 같이 그렇지 못하다라고 해서 좀 사회 문제가 된 적도 있었죠. 조금 전에 그 오 국장님이 뭐 420만 원, 210만 원 얘기했던 건 그냥 일반적으로 쉽게 표현해서 월급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월급 외적으로 업무 추진비라고 그래서 공적 활동을 할 때 쓸 수 있는 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 돈이? 예. 매달? 매달. 나는 적은 돈이 아니죠. 급여가 그렇게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그렇게 많지 않은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자, 이야기가 나온 김에 그럼 업무 추진비 그리고 또 의회 의정활동 뭐 공동경비인가? 예. 그거 있죠. 예. 이게 어떤 돈이에요? 의정 운영 공통 경비라고 그래서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 의정 활동을 수행할 때 필요한 건데 예를 들어서 뭐 공청회라든가 세미나 회의 행사 위탁 교육할 때 쓰는 그런 경비를 말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예. 꼭 필요한 돈이네. 필요하죠. 그죠? 네,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또 의원분들이 또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또 조례도 만들다 보면 그 유관기관 관계 사람들과 만나야 되기 때문에 뭐 돈을 안 쓸 수는 없죠. 그렇기 때문에 쓰는 돈인데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좀 유권자들이 좀 정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알 필요가 있겠죠. 자, 다음 질문 벌써 이제 긴장하고 있을 거예요. 나에게 질문이 지금 올 때가 됐는데 충북도의회 김영주 의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도의회의 경우 업무 추진비와 그 의정활동 공동경비 이 규모가 어느 정도입니까? 의정활동 공동경비는 예전에는 2017년도까지만 해도 그 안전행정부에서 예산 편성 매뉴얼 아래 이렇게 지침으로 나왔어요. 그 의원당 얼마 곱하기 명수 이 총액을 가지고 각 상위별로 뭐 특위별로 이렇게 부서별로 이제 쓰는 거였고요. 근데 지금은 이제 바뀌어서 그냥 총액 경비 범위 안에서 자율 편성하게 돼 있어요. 또 오창국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그것도 또 바뀌었어요. 이제 의회는 이제 말씀드렸던 의정 공통 경비가 있고 기관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기관 업무 추진비는 이제 개인에게 이렇게 지급되는 카드로서 지급되는 건데요. 그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특위위원장에게 지급이 되는 건데 그 전에는 딱 정해져 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의장은 420, 그 210만 원 부의장은 상임위원장 130월에 정해져 있는데 지금도 그것도 기준이 바뀌었어요. 2018년도부터. 그래서 마찬가지로 의회 관련 경비 총액 한도 내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돼 있고요. 자율적으로 편성을 했는데 그 전에 비해서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편성이 좀 됐고 의장, 부의장이 약간 올라갔고 상임위원장은 조금 떨어진 그런 상태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오 국장님, 그 국회의원들 같은 경우는 특활비는 어디에 썼는지 물어보지도 않는다 이런 취지로 알려졌잖아요. 그렇죠. 예. 시의회나 도의회는 어때요? 시의 도의원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 써야 된다고 항목이 정해져 있고 그다음에 쓴 거에다 영수증 처리를 하게 돼 있고 아마 금액도 50만 원 이상이면 받은 사람이 누구고 후속이 누군지까지도 다 기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일정 부분은 좀 국회의원들과 다르게 좀 투명성이 담보돼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꼭 써야 되지 않아도 되는 데다 좀 써서 좀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여러 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연대가 매년 그 자료를 가지고 분석도 하고 언론에 공개도 하고 하는데 자 분석해 보니 어땠는지 좀 사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저희가 좀 했던 자료는 2015년 자료인데 2015년 같은 경우가 1월부터 12월까지 도의장, 부의장, 그다음에 각 상임위원장들이 쓴 돈을 쭉 해봤는데 1년에 1억 6,900만 원 정도를 썼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간담회로 지출한 비용이 한 1억 4천만 원, 한 82.6%를 차지합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거예요. 그럼 간담회가 뭐냐? 그럼 말 그대로 어떤 현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만나는 자료니까 쓸 수 있겠다. 그런데 저희들이 분석해 본 결과 간담회의 90%가 식사 자리입니다. 점심, 저녁인데
더 문제가 된 것은 그 식당이라고 하는 데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일반 서민들이 가서 먹는 게 아니라 주로 횟집이나 소고기집이 되게 많거든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떤 현안에서 의견을 들을 때 과연 식사를 하면서 또나 고가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게 제대로 된 간담회가 될까 좀 이런 의문이 많이 제기됐고요. 또 하나 하면서 좀 특이했던 점들은 한 의원입니다. 지역구의 의원인데 당신의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서 지속적으로 가서 회의를 한 겁니다. 말은 회의지만 거기서 카드를 써서 한 500만 원 가까운 돈을 지출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문제 제기를 해서 환수 조치까지 한 적이 있었고 때로는 충북도 의원이면서 그 간담회의 명목으로 인해서 근처 그러니까 외지죠. 쉽게 말해서 영동의 지역구를 기반을 두신 분이 무주에 가서 13차례나 그것도 같은 식당에서 간담회 명목으로 몇백만 원을 쓴 사례도 있고요. 그러니까 과연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좀 제대로 된 그 쓰는 돈이라고 납득하기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골집이네. 그 정도 되면. 의심을 많이 가죠. 그래서 우리 도의원님들은 이렇게 회나 소고기 아니면 안 드시나 좀 그런 오해도 받기도 하는데 아니면 그 횟집이나 소고기집이 우리 지금 방송하는 여기처럼 쾌적하고 조용하고 이야기 나누기가 참 좋아서 그 집을 선호했던 거 아닐까요? 저희가 그러면 가장 많이 간 음식점을 한번 이렇게 찾아봤거든요. 뭐 그 상호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시청 근처에 있는데 1년 반 동안에 48회를 사용했는데 거기서 지출한 금액이 1,500만 원입니다. 헐! 대단한 거죠. 두 번째가 이제 횟집인데 거기도 36회를 사용했는데 860만 원 사용했고 그다음에 그 도의원의 와이프가 하는 식당입니다. 그 돼지고기 파는 데인데 거기서 23회 사용해서 한 570만 원. 그 다음에 모 한우촌에서 20일에 사용하면서 590만 원 정도. 잠깐만요. 요 이제 내용은 우리 언기레기연합의 김남균 기자가 아주 그냥 다 까발린 적이 있잖아요. 다는 아니고요. 네. 거의 대부분 그럼 한 80% 이상? 뭐 몇 퍼센트인지 조금 이따 정확하게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로 밥값으로 많이 지출이 됐는데 그 비율 어느 정도나 돼요? 네. A급은 못 되더라도 B급은 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수치는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2015년부터 2017년까지 그 충북 도의회 이제 공통 경비에 이 사용된 내역을 좀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는데요. 3년 동안 5억 5천만 원이 쓰여졌어요. 이 중에서 식대로 4억 7천여만 원, 86%가 이제 식대였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그 당시에 이제 도의회 의장, 그러니까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이현구 전 그 도의회 의장과 김양희 전 의장 이렇게 두 분의 이제 시기가 겹치는데요. 이 두 분의 업무 추진비가 1억 5,800만 원이었어요. 그 중에서 1억 2,800만 원, 그러니까 81%가 이제 식대로 지출이 됐죠. 그러면은 우리 충북 도의회 공통 운영 경비 중에서는 86%, 그다음에 이제 의장님 그 업무 추진비 중에서는 81%가 식대로 쓰여졌어요. 근데 여기서 제가 좀 하나를 더 덧붙이면요. 또 이제 의회 공통 경비에서 5억 5천만 원 중에서 4억 7천만 원이 이제 그 식대로 나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그 나머지 돈 한 그 7,500만 원은 어떻게 쓰였냐? 그 내역을 보면은 직원의 경조사비, 뭐 의회 연찬회, 물품 구입, 또 의원들 생일 선물 구입비, 내방객 선물용 기념품 구입비 이렇게 이제 쓰여졌어요. 근데 우리가 의원들 생각하면 의정 활동에서 저희들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거는 아무래도 조례를 만든다던가 또 어떤 정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한다던가 이런 부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쪽에는 얼마가 이제 쓰여졌는가 이렇게 봤더니만 의회 이제 공통 경비 중에서 정책 토론회 현수막 구입비 23만 원, 정책 토론회 자료집 인쇄비와 또 다른 현수막 이렇게 해서 총 60만 원이에요. 그러면은 5억 5천만 원 중에서 정책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쓰여진 게 60만 원 정도에 불과하니까 이걸 갖다가 이제 퍼센티지를 내야 되잖아요. 제가 아까 A급은 못 돼도 B급은 된다. B급의 기준은 수치를 정확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 소수점까지 내보려다가 포기했어요. 0.00000001%인데 기억하기 힘들어요. 안 쓴다는 거죠, 그만큼. 김영주 의원님. 네. 자리 좀 불편하시죠? 네.
거기에서 횟집이나 소고기집 갔을 때 김영주 의원도 그냥 간 적도 있을 거 아니에요. 소고기집은 가본 적이 있습니다. 횟집은 가본 적이 없고 이제 특정 횟집을 말씀하신 건데 거기는 가본 적이 없고요. 따였구나. 네. 내부적으로도 의원들끼리 이런 얘기 나올 데 없어요. 저 시민단체나 언론에서 이걸 가지고 매년 지적을 하는데 우리 어떻게 좀 이거 개선해보자. 이런 얘기가 나올 법도 한데. 별로 안 나오던데요. 솔직하다. 좋다. 지금 제 뭐 아까 국회의원 김정대 의원 말씀하시면서 특권도 얘기했지만 이것이 시민들이나 언론들이 보기에는 밥값이 많이 나가고 뭐 소고기 먹고 회 먹는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안 그런 것도 많아요. 뭐 점심에 칼국수도 먹고 그 예도 있어요. 근데 특정해서 요즘 칼국수 먹은 적이 더 많은 것 같은데 특히 점심에는. 네. 그리고 또 간담회지 않습니까? 내용 자체가. 간담회라는 것들은 어떤 의정 활동을 하면서 정책적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건데 실제로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또 발표한 것들 보면 이게 부적정한 사례 어디 뭐 닭발집 어디 무슨 삼겹살집에서 뭐 이렇게 먹고 금액이 적게 나온 것은 또 그건 또 지적사항이에요. 간담회로 하기에 적절한 장소와 금액이었는가라는 것들도 말씀을 또 하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이제 그 방이 있고 그러니까 독립적인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 이런 거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됐고 관례적으로 그렇게 많이 간 것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그 도민들이나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비판적인 요소가 있다 그러면 그건 좀 자제를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건 뭐 수도 있지만. 김영주 의원에게 하는 얘기는 아닌데요. 그 충북도청 군의식장 있죠. 예, 있습니다. 예. 다음 얘기 어떤 얘기 제가 안 해도 되겠죠. 네. 그리고 그 충북도에 도청 안에 회의실도 있을 것이고. 네. 진짜 간담회를 한다면 시간 절약하기 위해서 바쁜 의원님들 여기저기 이동할 게 아니라 그냥 구내식당에서 매점에서 식사하고 좀 쉬었다가 뭐 차 드실 분들 드시고 뭐 담배 피우시는 분들 담배도 피우시고 그래서 오후 뭐 1시 50분에 혹은 2시에 우리 직결합시다. 그럼 쾌적한 회의실도 있을 텐데 이런 게 아쉽다는 거죠. 오 국장님 뭐 하시는 예, 저도 뭐 옆에 이제 의원님 계시니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80에서 90%가 이제 간담회인데 간담회라는 게 의견을 청취하는 거죠. 사실은 의견을 청취하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우리가 음식 먹으면서 진지하게 사람 말을 집중할 수가 어렵다는 건 누구나 아는 거고 특히 고기 타네 뒤집어. 지금 말씀 맞습니다. 고기 구우면서 이야기한다는 건 어렵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현안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이야기를 나누려고 하면 그런 장소에서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깊은 얘기가 오갈 수 있는 거지. 사람들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뭐 음식 예를 들어서 고기는 구워야 되는데 그런 데서 제대로 된 간담회가 될까? 결국 좀 밥 먹는 거 아니냐 쉽게 말해서 도민들이 의심하는 거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공적인 돈 국민의 혈세를 갖다가 그렇게 쓰는 것이 낭비 아니냐 이런 지적인데 그러니까 한번 여쭈고 싶어요. 정말로 식당에서 얘기하는 것이 심도 있는 이야기를 좀 들을 수 있는 그런 장소인지 좀 개인적으로 경험이 있으실 테니까 좀 어떠신지. 그 식당에서 자체를 많이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간담회가 꼭 밥 먹으면서 간담회를 하는 건 아니고요. 간담회를 할 수가 있죠. 뭐 제가 정책복지위원장에 있을 때 뭐 장애인 단체, 복지 관련 단체들 와서 현안에 가서 얘기하고 사무실 얘기합니다. 그 이동을 해서 또 식사를 또 같이 하는 경우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가 대부분 많습니다. 그런 식사를 할 때 뭐 사비로 이것을 낼 것이냐, 아니면 돈을 거둘 것이냐, 그런 데 있어서 업무 추진하라고 비용이 책정돼 있으니 그걸 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대부분 간담회를 선후적으로 한 다음에 식대를 지출하는 걸로 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2015년도 전까지는 굉장히 더 무분별하게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도청, 도지사 및 출국장들이 쓰는 업무 추진 배에 관해서는 기준이 있었는데 의원은 기준이 없었어요. 훨씬 더 무분별하게 쓰였는데 2015년도에 기준을 별도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훨씬 더 엄격해졌고 거기에 있어 실적으로 밥값밖에 쓰일 수 없는 항목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이웃 시설 돕기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 명절 때 하거든요. 2번씩. 근데 이것도 매번 불이웃을 돕는다고 해서 업무 추진비로 하면 이건 또 선거법이나 어떤 특혜 논란에 쌓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 추진비를 쓰는 데 있어서는 선거법의 제약을 받습니다. 일반 공무원들하고 국가장하고 틀리게. 그래서 지역 인근에서 쓴다고 했을 때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하는 지침이거든요. 쓴다고 했을 때 우리 동네 유권자들이 있는 식당에서 매번 긁어대면 그 사람한테 물질적으로 도움을 주는 기부 행위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이게 선거법 위반이 되고 그전에는 금액 없이 또 막 이렇게 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은 또 김현원법의 조촉을 받아서 의원들이 또 할 때는 4만 원 이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홈페이지에 계속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좋아지고 있고 개선되고 있고 그리고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사 비슷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이걸 확인하고 공개하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실제 원래는 우리 도청 감사관실에서도 이걸 봐야 되는데 또 의회가 의원들이 쓰는 것에 관해서 좀 너그럽고 제대로 조사 안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직접적으로 하는 그리고 말씀하셨던 또 이렇게 날카로운 또 기자님과 또 전도사님처럼 그런 눈이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좋아지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간담회가 한자에서 간절할 간자를 써요. 그리고 담자는 뭐 이야기담, 말씀담.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 사전에서 찾아봤는데 저 깜짝 놀랐어요. 간담회가 사전에서 어떻게 풀이를 했을 것 같아요? 사전에 이렇게 나와 있네요.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맞네. 의원들 탓할 게 아니야. 간담회는 그냥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이 아니라 앞에 정답게가 붙었어. 정답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모임. 그래서 대한민국 최초로 이 와우 방송이 정치권에 건의합니다. 다음에 그 김종대 의원 왔을 때 요거 국회에서 한번 꼭 건의해달라고. 간담회라는 말을 아예 없애면 어떨까. 국립국어원에서는 예전부터 간담회라는 표현보다 정담회 이렇게 순화해서 쓰자라고 하거든요. 네. 근데 이런 빡빡한 이야기 말고 아니 좋은 우리말 놔두고 그냥 이야기 모임 이렇게만 하면 식사로 가는 게 좀 더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근데 저는 우리 김영주 의원 말씀 잘 들었고요. 네. 근데 여기서 좀 한 가지 좀 더 이렇게 보완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간담회를 그러니까 정말로 이렇게 해서 이제 간절한 나름대로의 이제 민원을 가지신 분들과 대담을 할 수가 있거든요. 또 이렇게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그냥 또 보내기 뭐하고 그래서 차도 한잔 할 수 있고 또 이제 식사를 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단체와 누구랑 이야기를 나눴는지 이것까지 좀 표시를 해주면 저희들이 이해를 하겠는데 식비가 지출된 모든 내역들에 보면은 다 정책 간담회, 뭐 무슨 간담회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만 가지고서는 정말로 무슨 일을 했는지 우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일을 했는지 아니면 의원들이 사적인 모임을 했는지 이걸 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신뢰도가 떨어지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제기가 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식비 이제 저희들이 영수증을 주로 보면 우리 오창근 사회문화국장님께서 훨씬 더 잘 아시겠지만 야간 시간대가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식당 이름을 보면 주류를 같이 이제 파는 곳이거든요. 근데 낮에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시간 없으니까 밤에 어쩔 수 없이 밤늦게까지 문 연 데가 술집밖에 없으니까. 근데 그리고 실제요. 그 간담회 내용을 보면 그냥 뭐 카드 전부만 던져주는 게 아니고 그 사전 계획을 세우거나 우리가 지출하는 서류에 보면 어느 대상자와 대개 이제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이제 공무원들을 또 경력성도 있고요. 같이 또 이렇게 했던 것들 가지고 또 정책회관에서 사업회관에서 이야기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심시간에 한다고 하는 1시간이 아니고 좀 여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과 후에 이 저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주류가 곁들여지는 것은 이것도 유법은 아니니까 그렇게 통상적으로 또 이렇게 곁들여지고 하는 것 같아요. 그 도의회 뭐 대변인 이런 거 안 뽑아요? 대변인 뽑습니다. 저 괜찮지 않아요?
아주 잘해주고 있잖아요. 의원이 당선이 되어야 되는데 그럼 또. 근데 그 관련해서 저희가 그 분석할 때 그 뭐 결산서 뭐 다 봤습니다. 그 자료를 해서 영수증을 일일이 수백 장을 제가 다 대조를 했습니다. 대조했는데 문제는 뭐냐 보니까 사인자 제각각입니다. 사인이.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러니까 본인이 사인하지 않고 직원이 사인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카드 썼으면 서명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서명 내용도 다 틀립니다. 그 다음에 의장 쉽게 말해서 업무 추진비 그걸 써서는 안 될 의원이 어떤 카드를 빌려다가 자기 잠깐만. 지역구에서도 쓰고. 바로 이제 제가 다음 질문으로 여기 준비되어 있는데 의원들이 카드 돌려쓰기를 한다. 요 얘기가 파다하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하는 건지 좀 소개를 해 주시죠. 예를 들어서 증평에 직역구를 둔 분이 부의장이 하셨는데 그분의 그 명세서를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영동 지역에서 되게 많이 썼거든요. 영동까지 가서? 그래서 증평에 계신 분이 왜 영동에 썼을까? 나중에 저희들이 이제 발표하니까 이제 그분이 실토를 하셨죠. 카드를 줘서 그분이 영동에 썼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저는 이거 그 전에 이제 분석하면서 느꼈던 점이 뭐냐면 의원분들이 추석 명절 때 좀 선물을 많이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누굴 많이 줬나 이렇게 봤더니 당시 걸 봤더니 2014년 7월부터 15년 12월까지 설 추석 맞이 선물 구입비를 봤더니 총 1,800만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1,500만 원이 다른 분들이 아니라 소속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선물비로 쓴 겁니다. 격려차. 예. 반면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좀 어려우신 분들 이분들에게 쓴 돈은 미미합니다. 과연 더구나 보니까 의장도 선물하시고 부의장도 명절 때 선물하고 그래서 쓴 돈이 이렇게 많은데 과연 그게 정당이 일해서 월급 받는 공무원들인데 그분들께 그 업무 추진비로 선물하는 것이 맞는지 반면에 좀 어려운 환경에 있는 분들에게 쓰는 금액은 미미하고 과연 이것도 잘못된 집행이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할 수 있겠죠. 또 말씀을 드리면 그 상임위별로 한 명절에 2차례씩 가고요. 그다음에 의장이 지출하는 것과 상임위원장이 지출하는 것들을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재해나 수해가 났을 때 그 어떤 구호하는 사람들에 관해서 격려하고 하는 것은 있어요. 있는데 그걸 2개를 못 쓰게 돼 있고 그다음에 직원 격려는 할 수 있는 겁니다. 업무 추진비가 그렇게 이제 하라고 돼 있는 거고요. 그 업무 추진비 중요한 부분이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의회 사무처 외 직원 말고는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의회 사무처 직원하게 하고 그다음에 동료 의원들에게 이게 선물도 주고 명절 때 생일 때 아까 마찬가지로. 근데 지금은 거의 저만 안 주는 건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 전대 의장들하고 사이가 안 좋아서 그런지 지금은 굉장히 줄었어요. 부의장까지도 의장도 오고 부의장도 왔었어요. 김영주 의원이 자신이 왕따한 걸 모르는 것 같아. 왕따라기보다는요. 그 지난 의회가 구성상 그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과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구성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었잖아요. 지금은 또 격세지감이잖아요. 정반대로 오히려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절대 다수가 됐고 또 지난 의회에서는 그 첫 번째 전반기에는 거의 뭐 독식을 했잖아요. 새누리당 소속에서 독식을 했었던 이런 구조도 있었을 것 같아요. 아마 우리 김영주 의원의 속마음은 모르겠지만 사실은 같이 쓰고 싶었는데 안 주었을지도 몰라요. 이거는 충분히 그랬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그전에는 의장 부의장까지 다 이렇게 줬었거든요. 명절 때 이제 지역 특산품을 주게는 돼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뭐 삼선이지만 그 과정 보면서 보면 굉장히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되는 거는 의원들한테 오는 건 거의 많이 예전에 없어졌어요. 비해서 줄어들었다. 네, 없었고요. 아니 그런데 잠깐만요. 지침도 또 바뀌어서 그렇게 또 못하게 돼 있어요. 의원님, 그런데 일반 시민이나 도민들의 정서가 공무원 하면은 그래도 안정적인 직업이고 그런데 그런 공무원들에게 법에 저촉되지는 않는다고 하나 굳이 이렇게 추석이나 설 때 추가로 이렇게 뭔가 지출을 해야 하는 것보다는 아까 그 우리 오창근 국장님이 아까 살짝 지적했었던 부분처럼 주위에 좀 어려운 분들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더 내어놓았더라면 그거 가지고
시민 도민들께서 뭐라고 하지는 않으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업무 추진비예요. 이건 업무 추진비는 그러니까 그 자발적으로 뭐 돈을 모은다든가 이렇게 해서 기부를 하고 하는 건 되는데 이 불이웃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웃이 의원은 본질적으로 잘 수혜가 돌아가고 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에서 예산과 정책으로 도와주는 역할이지 업무 추진하라고 쓰는 비용으로 가지고선 그리고 칩비가 많이 나온다고 그래서 그 불이웃을 막 또 도와주고 하는데 쓰는 것이 이게 정당한 또 업무 추진비의 기본 속성인가라고 하는 고민이 있는 것이고 그 선거법에 걸려서 공무원들 말고 다른 민간에다가 쓰는 것은 그 껌껌이 선관위에다가 확인을 하고 해야 되는 것이고 이것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선관위에서 그거는 또 뜨지 말라고 또 이렇게 회신이 옵니다. 어려운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하나의 부분이 있어요. 왜 카드 돌려쓰기가 나오냐. 바로 자기 지역구에서 이걸 갖다가 이제 업무 추진비를 과도하게 사용했을 경우에 선거용으로 의심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자, 그러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카드를 자기 지역구에서 쓰면 문제가 되잖아요. 이러니 의원 같은 이 카드를 가지고 있는 상임위원장들끼리 카드를 바꿔 쓰는 거예요. 마음 편히 쓰려고. 네. 그러면 지역구가 이제 바뀌잖아요. 예, 이제 요렇게 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카드 돌려쓰기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나오는 거고요. 저는 뭐 이제 취재 과정에서 이런 의심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런 문제 이것 때문에 어려웠다라고 토로하신 의원분들도 계신데 이 업무 추진비를 갖다가 가지고서 특별 당비를 대납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건 들었어요. 네네네네. 그거는 잘못된 거고요. 그거는 위법이고 조사받아서 처벌받아야 될 사항입니다. 그거는. 네. 그래서 저는 빠져나가기 위해서 김남균 기자처럼 얘기하지 않고 그런 얘기가 있다는 걸 들었어요라고 얘기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고발 전문 기자인가요? 피고발 그러니까 전문 기자. 이게 잘못된 것은 법에 위반되거나 편법을 쓰든가 하는 것은 그거는 뭐 수사를 받던 윤리위원 회부를 하던 정확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규정된 테두리 내에서 굉장히 갇힌 속에서 쓰고 있는 것이고 아까 이제 뭐 도의원들 본인 배우자 식당에서 했던 것은 이거 문제가 되는 거죠. 이 공금을 이용해서 결국은 사적 편취를 이득을 취한 거기 때문에 이게 더 조사를 들어가거나 그냥 이렇게 반환하고 말았는데 안 됐으면 그거는 또 형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이 지역구 제한을 너무 묶어놓다 보니까 이 청주에 있는 의원들은 괜찮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단양의 의원인데 내가 무슨 상임위원장이에요. 그러면 뭐 단양으로 오래 갈 수도 있고 또 그 내에서의 여러 가지 의원으로서 활동하기 위해서 뭐 간담회 내지 활동을 할 수가 있는데 의정 활동을 그거 뭐 이거 카드 쓰려고 청주 나와서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이런 좀 애로점은 있어요. 애로점은 있고 위법은 아닙니다. 가급적 쓰지 말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렇게 돌려서 쓰면 더 이상한 거죠. 충주 계신 분이 영동에서 쓰면 더 이상한 건데 그 부분이 있고 또 하나는 이것도 뭐 참 불편한 진실인데 빌려쓰기가 있을 수도 있어요. 빌려쓰기라고 하는 이게 뭐냐면 사적으로 뭐 개인적 모임, 가족 모임에 긁지만 않는다면 의원의 업무적 영역이고 이 기준대로 집행을 한다면 위원장밖에 안 돼요. 근데 나는 의원으로서 무슨 단체, 언론 단체하고도 한번 얘기하고 싶고 아니면 뭐 시민단체하고도 이런 주제를 가지고 한번 얘기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밥이라도 좀 샀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지도 있고 그렇다면 위원장에게 좀 허락을 득해서 이런 목적으로 좀 쓰려고 하니 지출 좀 하게 카드를 좀 빌려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도 있긴 있어요. 있긴 있는데 자 이것을 가지고 그러면 업무 추진비를 의원들한테도 다 할 건가? 이건 또 과도한 것이고 그렇다고 개별 의원들이 간담하는 것은 자기 돈 주고 사야 되고 위원장이니까 이것은 공적인 자금으로 해야 되고 이 차이에 관해서도 형평성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가끔 가다가 빌려쓰기도 있다는 것을 제가 솔직하게 고백해드립니다. 김남균 기자. 네. 제가 확실히 팔랑귀인가 봐. 아니 왜냐하면 김영주 의원 얘기를 듣고 있다 보니까 타당성이 있어. 고개를 자꾸 나도 모르게 끄덕끄덕하고 있어. 본분을 망각한 것 같아. 네, 맞습니다. 업무 추진비만을 놓고 보면 모든 의원들에게 지급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제 상임위원장 이상 분들에게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사실은 다 그런 자리를 맡고 싶은 거죠.
그래서 줄서기도 하고 또 부작용도 생겼잖아요. 지난 의회에서 우리 참여연대 오 국장님 예. 일전에 그 충북 참여연대에서 업무 추진비 사용 그 최악의 경우도 발표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저기 그게 어떤 경우였었죠? 가장 큰 건 그거죠. 업무 추진비를 당신의 그 부인이 하는 가게에서 집중적으로 사용했던 것들이 가장 큰 거죠. 그건 도의적으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 그건 말이 안 되고 우리 저 김남 기자 계시지만은 같이 취재를 갔었습니다. 가서 그 식당을 직접 저희가 가서 그 부인이 맞는지까지 저희가 확인하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파렴치 아니죠. 결국 이제 환수 조치됐고 그 이후에 도의회도 스스로 어떤 기준을 마련하겠다라고 좀 답변을 받았는데. 이제 아까 우리 의원님 뭐 여러 가지 말씀 나누다가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 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선물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분들에게 하는 되고 조금 더 정리할 게 뭐냐면 그 직무활동 범위 내에 이재민 및 부루 소외계층들에 대한 격려 지원비가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명절 때 의회 사무처 직원들에게도 줄 수 있지만 이왕이면 우리 소외계층들 찾아가서 그분들에게도 줄 수 있거든요. 쓸 수 있거든요. 그건 뭐 제가 좀 사실관계를 이렇게 좀 확인하는 겁니다. 네, 명절 때 각 상임별로 2차례씩은 전부 다 하고 있고 의장도 별도로 하고 있고요. 상임별로 그거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2차례다 보니까 이 물품으로 지원을 하는데 뭐 한 군데 가면 50만 원, 30만 원에서 두세 군데 그 관행적으로 가거든요. 근데 이제 10대에 비해서 총량이 많지가 않아서 그런데 자, 이렇게 하고는 있습니다. 김영주 의원님. 그런데 우리가 그 5억 5천여만 원 가운데 무려 86%가 식대로 나가는 건 좀 과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이에요. 이 삼선 의원으로서 해명할 기회도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좀 이렇게 되돌아볼 수 있는 이런 터닝 포인트가 될 수도 있으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보겠습니다. 이렇게 밥값으로 거의 대부분 지출되는 그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유는 기관 업무 추진비로 쓸 수 있는 범위가 밥값으로 많이 충당될 수밖에 없는 그렇게 기준이 설정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기념품도 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의장만 주거든요. 상임위원장실도 와서 내변각에다가 기념품을 줄 수 있어요. 이것이 또 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 토론을 하면은 아까 의정 공통경비 같은 경우는 뭐 강사를 초빙한다거나 장소는 안 빌려도 되니까 현수막 맞추고 자료지 만들고 이게 다예요. 거기다가도 기념품을 주는 경우도 있어요. 할 수 있으니까 밥을 살 수도 있고. 그런데 토론자나 관계자가 아닌 일반 방청객을 주는 것은 또 이거 선거법에 걸리고 기준에 위반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밥 먹는 게 제일 편한 거예요. 다르게 쓰는 것도 굉장히 제약이 되고 이중적으로 안 되고 그래서 의장이 쓰는 것은 밥값 외에도 많이 지출되는 게 있어요. 의장한테는 다른 좀 예외적 규정이 있어서 제약이 좀 많고 시비거리도 많고 하니까 그냥 머리 꼴찌 아프게 그런데 하지 말고 차라리 음식점 하나 잡아서 이렇게 경비 지출하자. 그 밥값밖에 쓸 수 없는 것들 그리고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은 기관 업무 추진비의 영역이 아닙니다. 뭐 할 수도 있지만 그 프랜카드 맞추고 하는 거고 그거는 국회처럼 별도의 그런 토론 비용이나 있어서 그건 이제 해야 되는 것이고 업무 추진비 내에 정책 토론을 하는 걸로 이걸 하기에는 좀 어려울 수 있다. 성격이 좀 틀리다고 보는 것이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게 김남균 기자. 우선은 이제 의원들이 활동을 하면서 쓸 수 있는 돈이 두 가지 영역이에요. 업무 추진비가 있고 의정 활동 이제 공통 경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에 왜 굳이 업무 추진비를 그 특정 있잖아요. 직책을 가지신 분들한테 이제 몰아서 주냐. 이거 자체가 좀 너무 이것 속에서 어떤 특권을 좀 그 특정인에게 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의정 이제 공통 그 경비에서 보면 이런 정책이라든가 토론회라든가 이런데 할 수가 있거든요.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 중에서 정책 그 관련해서 활동으로 지출된 게 5억 5천만 원 중에서 60만 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정 공통 경비에서도 이런 정책과 관련해서는 그 실질적으로 이제 표면적으로 나타난 거는 이것밖에 안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는 우리 이제 의회 이제 의장님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로 우리 의원님들 그 생일 때 선물까지도 줬어요. 그 다음에는 그 안에서 기념품을 또 내방 계획을 주기 위한 기념품을 구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의장실 환경 개선한다고
한 꽤 오랜 기간 동안 1년 넘게 거의 2년 가까이 아마 꽃다발을 구입한 것 같아요. 사무실에 뭐 이런 걸로도 쓰고 그 다음에는 차를 참 많이 구입을 하시더라고요. 차값 구입비가 월 한 적어도 한 200만 원 정도는 돼요. 그런데 의회 이제 이게 업무 추진비에서 이렇게 나갔는데 똑같은 명목으로 또 의정 공동 그 경비에서 빼서 쓰는 거예요. 거기에서도 뭐냐면 내방객을 위한 물품 구입 또 뭐 환경 개선비 동일한 명목으로 그러니까 의장 같은 경우에는 업무 추진비에서 쓰고 또 의회 공통 경비에서 빼쓰고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것조차도 또 뭐냐 그 아마 이 권한이 의장한테 집중돼 있는 거죠. 근데 그 얼마 전에 국회의장단 쪽에서 그 쓰여지는 돈들이 공개되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각 당별로 왜 길을 쓰고 당대표를 하려고 하고 원내대표를 하려고 하고 그 안에는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그 금전도 사실 빠질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충청북도만 그런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그 지역 경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충청북도 같은 경우는 충북인 뉴스가 되겠죠. 고맙습니다. 네, 이런 곳에서 그럼 우리 지역은 어떠느냐. 그래서 시의회, 도의회 다시 한번 점검을 하게 되고 그러는 과정에서 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저작거리의 여론은 이렇습니다. 큰 물이나 작은 물이나 탁하기는 매일반이다. 우리 김 의원님 이 초대한 자리에서 죄송합니다. 실제 그런 얘기 비슷한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그렇죠. 많이 듣죠. 뭐 그 지방이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도 많이 듣고 더 심한 얘기도 다 필요 없어. 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김당 기자 말씀하신 대로 그 기관 업무 추진비와 의정 공통 경비는 되게 밥값이라는 영역에서 비슷합니다. 이거는 엄하게 구분을 좀 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런 도 집행부도 마찬가지예요. 시책 업무 추진비와 기관 업무 추진비가 있어요. 다 이제 급에 맞게. 거기도 다 비슷하게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구분해낼 건가의 문제. 그리고 밥값이라는 문제는 빈도수가 많아요. 이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그 회기 때 나와서 의원들이 회의하고 출석하고 어디 현지 방문하고 할 때 다 밥값은 계속 소요되는 횟수가 굉장히 많아요. 근데 정책 토론이나 이런 것들은 빈도수 자체가 환경적으로 좀 적다는 이야기를 자꾸 이제 변명같이 들리지만 그래도 너무 과도하게 오해하거나 우리가 뭐 맨날 의원들이 뭐 소고기나 먹는 것처럼 비춰져 가는 의원으로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요. 자, 우리 김영주 의원이 의회 운영위원장을 맡게 되셨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3선이에요. 네. 어느 정도 이 바닥 돌아가는 생리도 좀 이제 충분히 꿰고 계실 그런 시기인데. 충청북도의회 최다선 의원입니다. 자, 업무 추진비. 네. 솔직한 내 속마음.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도민들에게 당당하게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아무리 들춰봐도 그냥 그렇게 손가락질 받지는 않게 쓸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이렇게 좀 바뀌었으면 좋겠다. 개선됐으면 좋겠다 하는 이런 바람도 있으실 것 같은데. 예, 그 업무 추진비는 기관 업무 추진비예요. 기관의 장으로서 쓰는 거 상임위원장 그렇게 되어 있고, 근데 의회는 일반 집행부하고 틀려서 국장, 과장 이런 체계가 아니라서 말씀드린 대로 그 업무 추진을 위해서는 의원들이 전부 다 쓸 수 있고 그것들 사전에 계획을 가지고 신고하고 그 참석자와 내역들이 공개되는 것 말고는 지금의 제도에서는 밥값밖에 많이 나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제도 개선을 또 해야 되고 또 상임위원장 의장단에 집중된 것들을 그 의정 활동의 하나의 일환이라고 그러면 이걸 좀 분산시킬 필요도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이제 그 문제 업무 추진비 카드입니다. 제가 운영위원장이라고 써 있죠. 네. 근데 어떤 카드 전표가 똑같은 운영위원장 카드 계좌에 나가는데 운영위원장 쓰기도 하고 김영조라고 쓰기도 하고 뭐 운영위원장 쓰기도 하고 그 카드 줘보세요. 막 하다 보니까 예. 자, 이제 드리기 전에 자, 이 카드로 지금 지금 끝나고 나서 제가 사장님하고 기자님하고 소고기 사주려고요. 자 10대를 이걸로 지급을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제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이게
네. 지금 의원님이 오신 거는 줘보세요. 개인적인 의원으로서의 활동이기 때문에 써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저는 이게 뭐 의정부에 관련해서 공적적인 자리는 아니니까 제 생각은. 근데 쓸 수 있나 보죠? 질문을 하신 이유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간담회, 인터뷰 다 같은 개념이에요. 간담회라는 개념이 같은 비용이라서 공식적인 회의가 아니더라도 의정활동 홍보나 아니면 지금은 이제 의회 운영위원장으로서 의회 운영에 있어서 뭐 준비를 어떻게 투명하게 할 것인가에 관한 내용으로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간담회를 개최할 경우 식사를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식대로 또 나가는 거예요. 그럼 어디서 먹을 거냐? 그 4만 원 이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또 이렇게 봐서 아주 과도하지 않는다면 뭐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누가 갑자기 어제 삼겹살 먹었다고 그러면 소고기 그냥 비싼 집은 안 돼. 어차피 이게 주류까지 다 포함된 거거든요. 그 김영락법에 걸려요. 2차까지도 포함된 금액이 안 되니까 먹을 수 있지 않겠다라고 상식적으로 보면 그럴 수 있다라고 보잖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도민들이 보기에는 불편한 거고 비판적이지만 우리 의회에서는 일상적으로 진행됐던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더 돌이켜 볼게요. 지금 우리가 지금 자연스럽게 이렇게 나오면서 제가 업무 준비를 할 수 있으니까 같이 식사를 하면서 더 못다한 얘기 나누시죠. 또 의회에서 제도 개선에 관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하게 되고 거기서 내가 아이고 이거는 뭐 삼겹살 이하로만 먹어야 돼. 뭐 이게 아니고 그러다 보고 그다음에 또 오랜만에 또 사적으로 만나서 이거는 아니니까 뭐 소주 한 잔 기울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의식적이지 않고 비판적이지 않게 쓰여왔던 게 의정 활동에 있어서의 기원 업무 추진비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상황들을 그냥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김영주 의원 의견 잘 들었고요. 이번에는 김남균 기자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 가지 우선은 그 업무 추진비와 의회 공통 경비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한계점은 있다. 이 부분은 어느 정도는 좀 수긍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신뢰도는 여전히 남아있는 숙제다. 맞습니다. 우리가 그걸 이해한다고 해서 시민들의 눈높이에서 봤을 때 지금 상당히 괴리가 있거든요. 우선은 그 신뢰를 회복하는 부분들이 되게 필요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말씀드린 대로 굳이 우리가 시민단체가 나서서 정보공개 청구를 하기 이전에 시민들이 누구라도 봤을 때에 언제 어디서 어떠한 명목으로 이렇게 해서 간담회를 했고 이거 지출했다. 외국의 이제 그 국회라든가 이런 데에서는 다 알아서 모든 내역들을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만 유독 공개를 안 하고 국회에도 공개 안 하고 지방의회도 공개 안 하고 그다음에는 자치단체장도 공개 안 하고 그냥 아주 뭉뚱그려서만 나와 있으니까 이게 뭘 해서 썼는지 도저히 믿을 수가 그러니까 신뢰가 잘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하게 좀 더 구체적인 이런 부분들을 정보 공개를 먼저 해주면 이해할 수도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저는 두 번째로는 그 국회에서 특수활동비가 있다면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이 업무 추진비가 특정 그 이제 직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만 지급이 되다 보니까 저는 어떤 그런 비슷한 성격의 유형도 있을 것 같아요. 그걸로 인해서 자리 싸움도 일어나고 또 그 자리를 하기 위해서 동료 의원들한테 부탁을 하거나 청탁으로 이어지면서 또 형사처벌 받는 불미스러운 일도 생기거든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 업무 추진비를 좀 줄이고 의원들이 누구나 쓸 수 있는 의회 공통경비를 늘리는 게 맞지 않냐.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가령 이제 정책 토론을 한다거나 정말 시민단체들 또 좋은 강사들 모시고 토론자 모시고 하고 싶은 때도 많거든요. 정책 제안을 할 수 있을 때 차라리 의회에서 그런 것들 신청받아서 의회의 이름으로 의정 공통활동 경비의 이름으로 의원들이 주선해서 같이 토론회도 만들고 자료집도 만들고 이런 쪽으로 좀 이렇게 활성화하는 식으로 가는 건 어떠냐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액수는 그대로 놔두고 아니면 좀 줄이거나 그러니까 장자리 맡은 분들에게 몰려 있는 돈을 좀 더 분배를 하자. 제가 이거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지난해 이제 우리 충청북도 의회가 전국적으로 망신 당했잖아요. 우리 뭐요? 이제 수해 때 물난리. 예, 그때 당시에. 그 얘기는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 이제 물난리 났고 전국적인 언론의 관심이 우리 충청북도 의회에
엄청나게 쏠렸어요. 네. 하루에 뭐 수십 대의 카메라가 아예 이제 상주하면서 일거수일투족을 다 봤어요. 근데 해외 연수 갔죠. 일부 도의원들이. 예. 예. 그런 남아있는 도의원들 얼마나 긴장하고 있습니까? 그 와중에 또 수해 복구 활동하느라고 이것저것 여러 활동을 하고 현장을 방문합니다. 현장을 방문했어요. 그 와중에도 뭐냐면 의원들은 업무 추진비 카드 또 의회 공통경비를 가지고 뭐 했냐. 개구이집 가고 삼계탕집 가고 몸보신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말 이건 주위에 어떤 시민들의 눈과 귀를 의식 안 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정도는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어도 내가 간 식당이 뭐고 뭐를 먹었고 이런 것들이 공개가 됐다면 그 와중에 정말 자원봉사자들 나와서 자기 돈 들여서 국수 끓여 먹고 밥도 못 먹고 이렇게 하는 기간에 따로 의원들끼리 쏙 빠져가지고 근데 개고기집 못 갈 거 아닙니까? 진짜 영양탕집 간 건 맞아요?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참여연대 오창근 국장님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저는 우선 이제 우리 의원이 아까 말씀하실 때 좋은 사례입니다. 직접 카드를 보여주고서 이 자리에서 이게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말을 뒤집어 생각하면 정확한 지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뭐냐면 어떻게 쓸 것인가를 사적 판단에도 많이 기댄다. 그러니까 의원 판단에서 아니 이렇게 해서 난 현재 운영연재로 왔고 이렇게 만났으니까 쓸 수 있다 충분히. 근데 이렇게 판단이 되게 주관적으로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정확한 좀 세부 지침이 더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또 하나는 뭐냐면 의원들의 어떤 인식 개선이 좀 있어야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이것이 늘상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스스로의 어떤 자정 노력을 가지고서 좀 절제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요. 뭐 저도 전에 조사해 보면은 심야 시간대에 그것도 자기 집 근처에서 난 어떤 분은 그것도 봤습니다. 그 내역을 봤더니 이거 갖다 포장을 해갔더라고요. 추어탕. 네, 그 간담회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 참 세심한 분이다. 간담회 모든 분이 있어서 챙겨주려고 포장을 해갔나. 이거는 사실 비윤리적인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또 지역구가 청주도 아니에요. 맞아요. 청주도 아니고요. 청주에서 뭐 추어탕집에서 먹고 나서 한 그릇을 포장을 해갔는데 어디로 갔을까요? 그런 세부 지침이 있고 또 하나는 이걸 갖다가 이제 위반하고 적발 시에 좀 윤리원의 회부라든가 좀 강경 제재가 있어야 된다. 물론 이것들은 후속적인 작업이지만 그래도 의원 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저 찍어주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복입니다. 일하고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돈 하나하나 쓸 때에 어떤 공적인 마음을 좀 가다듬는 그런 노력이 먼저 우선시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좀 지침이 좀 세부적으로 만들어지는 것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만 다음에 시나 도 그리고 국회의원들의 해외 연수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영주 의원에게서 제가 카드 받았으니까 오늘 이 카드로 나가서 삼겹살 주면서 그러면 안 돼요. 제가 썩어서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늘 저기 2차 뒤풀이는 기론득 아나운서가 책임지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니요. 저 지금 시간이 없어서 가봐야 되고. 자, 지금까지 충북 근데 사실 용기 있는 분이에요. 뻔히 이렇게 돌려보내면 안 되죠. 함정을 어느 정도 파놓고 불렀을 줄 알고도 왔단 말이에요. 충북도 의회에 우리 김영주 의원에게 박수 한번 보내줍시다. 아유, 박수가 위로가 됩니다. 지금 이 자리는 동문들한테 욕도 먹고 또 동네 의원들한테 욕도 먹는 자리입니다. 이게 이중적으로. 자, 고맙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파수꾼이죠. 충북 참여자치시민연대 우리 오창근 사무국장님 그리고 언기레기 연합의 1호 기자 김남균 기자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